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교수입니다. 자, 좀 일찍 영상을 좀 제작하고 있어요. 네, 새벽에 영상이 올라갈 것 같네요. 자, 오전 3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HLB 주가가 지금 사실 한 몇 거래일 정도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게 뭔가 심각한 악재가 있는 거 아닌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면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자, 그 이유와 합리적인 이유,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좀 간단히 영상을 제작할 거니까요. 팩트적으로 오늘 제가 좀 탐방을 좀 갈 겁니다. 구독, 좋아요 버튼 반드시 눌러주시고 이 자료는 분명 향후에 여러분께 송부해 드릴 거니까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 목차를 설명해 드리면 중요한 내용이 일단 클래스 1은 확정되었다. 자, 우리가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차이점은 뭐죠? 2달짜리와 6개월짜리죠. 어차피 성공에 대한 무게를 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우리가 왜 클래스 1을 확정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라는 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전자공시사항을 보면서 오늘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전자공시사항에서는 상당 부분 많은 정보들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HLB라고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자, 보세요. 자, 이 부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서 담보 제공을 결정을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9월 25일부터 10월 11일로 이 담보 기간을 변경을 했었는데 결국은 10월 21일로 한 번 더 바꾸죠. 그죠? 그리고 11월 20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클래스 1을 받게 되면 언제죠? 10월 20일, 11월 20일. 클래스 2를 받게 되면요. 3월 20일이에요. 결국은 하루 차이로 수년을 하는데 지금 이게 무슨 뜻인 거라고 하면 보통 10월 20일 날 한 달 전에 클래스 1 2달짜리인지 테스트 기간이 심사 기간이 6개월짜리를 결정하는 게 10월 20일 날 결정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10월 21일부터 11월 21일. 그러면 그럼 클래스 1 결과물이 나온다고 한다면 하루 지연된 거죠. 결국은 지금 HLB 입장에서는 클래스 1이 확정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부분에 부정의 사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근거 있는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중국 증시는 멈춰 있어요. 7일까지 국경절이에요. 근데 이게 항서제약 차트예요. 항서제약 하나, 둘, 셋. 차트 어때요? 급등이죠.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 나온 적이 언제 있어요? 없죠. 결국 항서제약도 알고 있었다. 그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시장 코스닥 시장도 이렇게 상당 부분 안 좋죠. 금투세 이슈도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하락이 나왔던 이유의 표면적인 사실과 이면적인 사실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부터 들어보시겠습니까? 표면적인 사실이 뭐냐면요. 일단은 신주인수권이에요.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영상 끊지 마시고 끝까지 영상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후반부에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의 기업을 인수하는 활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떤 종목을 이 저울질한다고 했었는데 그 기업 주가 진짜 많이 올랐죠. 근데 그 기업은 이제 아니에요. 자, 이따 볼 텐데 라이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장일이 9월 30일인데 21,287원짜리를 3호 신주 인수권부 사채. 이게 뭐냐면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예요. 이게 27,000원에 받아가서 주식으로 때릴 수 있다 하니까 이게 시장에서는 물량 부담감으로 작용한 거예요. 이게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이면에 나와 있는 사실은 뭐가 있을까? 하나 더 있어요. 자기 주식 처분 결정. 이게 뭐냐면 자기 주식을 처분한다는 거는 사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로 들리진 않아요. 근데 이미 공시사항을 했던 부분이에요. 처분하겠다. 파킨슨식 근긴장 이상치료제 기업 뉴로토브를 인수할 거니까. 이거를 지금 자사주를 처분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9월 25일부터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사전적으로 원래 이날 팔기로 했던 거예요. 94,400원에 4,640원. 그래 주가 조정을 일어났다. 그리고 시장 빠짐에도 불구하고 121선 지키고 있는 거예요. 121선은 뭐죠? 중심선인데 쉽게 말해서 121선은 6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선.
6개월 동안 가격이 이루어졌던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들어와 있는 어떤 이들이 있어요. 누구죠? 전환사채. 79,600원에 전환사채 세력트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이들이 들어와 있죠? 이제는 알 텐데 55,700원까지 끌어내릴 수 있는 조건이지만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3월 8일 날 들어왔죠. 그죠? 그럼 이들은 3월 20일이 만일에 클래스 2를 받게 되면 진짜 전략을 가지고 이들은 팔아먹을 거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이야기 미리부터 했을 이유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알아야죠. 클래스 1을 받게 되면요. 이들은 일단은 유지되었다라는 표현을 해야 돼요. 왜? 맞잖아요. 클래스 1 받게 되면 주가는 더 화려하면서 갈 텐데 다른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활동하는 거 있는데 미리부터 좀 말씀드릴까요? 음,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 급락 나왔을 때 도와드리면서 자 이런 이 하이트론을 지금 접촉 중이에요라고 했는데 5배가 올라 버렸죠. 그죠? 근데 이거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네요. 자 이렇게 지금 접촉 중인 종목을 말씀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언제부터 이걸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은 좀 영상을 가볍게 진행할 텐데 하한가 쳤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드렸는데 이 영상 볼 텐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힘 있는 사람들이 지분 투자했다. 그 힘 있는 사람들이 지분 투자했는데 이 전환사채에 투자해 있는데 가격을 낮춘다고 하더라도 55,400원인가 700원이었으니 야 45,000원까지 끌어내려서 이거 손실 구간이라서 이들은 분명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했어요. 호재성 이슈 나올 거라고. 그리고 요 부분에서는 왜 65,800원까지 끄집어 나온 다음에 재료가 나오더라도 CRL이 아니고 그 스트롱리 FDA로부터 강력한 권고사항을 받았다. 그런 내용 나오면 한 번에 끌어올려야 되는데 끌어올리지 않고 65,800원까지 끄집어내렸다 갔죠. 왜죠? 전환사채. 전환사채가 뭐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를 말했죠. 근데 잘 보게 되면 이따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심장마비의 시나리오였어요. 저도 지금 이게 와 참 자 볼게요. 65,800원 영상 끊지 마시고 여러분 구독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다음부터 저 영상 제작 안 합니다. 자 330억 전환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게 65,900원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 하락 나왔을 때 전환사채 발행한다고 쭉 해서 결과물 나오더라도 한번 때리고 기다리라고 했죠. 그죠? 쭉.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영상을 보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지금 HLB에 들어온 사람들은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잘 봐요. HLB 3월 4일자에 등장했던 사람을 보게 되면 누가 등장을 하는지 볼게요. 60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79,670원짜리를 발행하는데 55,000원까지만 내릴 수 있어요. 조건이. 주식으로 팔 수 있어요. 이 가격에 받아서. 그럼 45,000원 되면 이들은 손실이에요. 김복덕이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양반이 오늘 핵심 인물인데 JJ에셋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세력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이동이라는 사람을 기억해 보세요. 이게 바이오 협회 부회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HLB를 다시 한번 또 이제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두 번째 전환사채에 들어왔던 여기의 사람이 똑같은 인물이 발생돼요. 잘 봐요. 330억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죠.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근데 보면 이동이 들어와 있죠. 자, 똑같이 들어왔죠. 근데 HLB 생명과학을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또 등장해요. 자, 봐요. 생명과학. 이걸 제가 시나리오를 미리부터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8월 21일자에 전환사채가 들어와 있는데 보게 되면 500억의 전환사채예요. 쭉 내려보게 되면 누가 등장하죠? JJ에셋 그리고 이동이 그죠? 그러면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받아간 거죠. HLB 생명까지 시작해서 자, 이 시나리오를 언제 말씀드렸죠? 여기서 주가를 올릴 건데 이들은 M&A를 지금 추진 중입니다 했죠. 돈이 지금 얼마 모인 거예요? 지금 여기 600억 330억 HLB 생명과학 500억 자, 이 돈과 누가 등장을 하냐면 앞서서 하이트론 점점점점 올라갔죠. HLB 바이오 스텝 이게 노터스라는 기업인데 HLB에 인수되면서 주가를 8주 무상자 씌우면서 끌어올렸죠. 근데
여기에 지금 말씀드렸던 소룩스에 김복덕이가 들어와 있어요. 소룩스. 이게 보세요. 희귀의 무상증자죠. 14주 주면서 점점점점 끌어올렸죠. 자, 김복덕을 주목해야 되는데 이 시나리오를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이때. 이 영상 가볍게 보고 HLB 생명과학 이때 빠졌을 때는 HLB 생명과학의 전환사채 때문입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주가는 올릴 텐데 이 부분에 한 번 고점이 나올 거라고 했죠. 왜 그랬어요? 페어마켓, 에스모 요 부분에 기대감을 반영하면 일단 CRL 수령받았던 이 부분까지 회복하고 다시 재차 한번 조정 나왔다가 쏠 거라고 했어요. 정확한 시나리오 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백문의 불여일견입니다. 영상 한번 하나 둘 가볍게 보도록 할게요. 이제까지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금 5배 가는 정보 말씀드릴게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잘 봐요. 이게 넉 달 전에 여러분께 영상을 제작했던 거예요. 넉 달 전. 그죠?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이걸 이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다. 그죠? 이때 주가가 오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내자. 자, 잠깐 보도록 하시죠. 조금 두뇌하고 있지만 오늘은 분명히 상방에 대한 무게를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이렉트로 이런 부분은 갈 수 없겠지만 오늘은 매수 기회입니다. 자, 다이렉트로 갈 수 없지만 매수 기회다. 미리 깔아놨죠. 왜? 요 부분의 전환사채 한번 더 발행할 것 같다. 이걸 여기서 말을 합니다. 근데 자,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포인트는 여기서 딱 2분까지만 끊지 말고 진짜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요,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도록 할게요. 를 안 합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쥐타짜 안께서 많은 힘이 됩니다. 자, 제가 20년 동안 운용사에 있으면서 이런 급락 사건이 발생됐을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은 HLB는 이때 당시에 전환사채에 발행했었죠. 600억의 전환사채. 누가 들어왔죠? JJ에셋, 그죠? 쌍용차를 인수하겠다 말겠다 했던 특정인 세력들이 들어왔고요. 그들의 평단가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소지섭이, 그리고 소룩스라고 하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단행했던 그들이 들어왔어요. 자, 미리부터 어떤 세력들이 들어왔다 했어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1 확정이에요. HLB는 확정이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믿어봅시다. 어차피 리보세라믹과 칼렐리즘 하면 저는 성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로슈의 그 판권을 가져와서 시장을 점유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자가 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인생의 선배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끊지 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얼마냐면 이때 당시에 79,600원이고요. 낮춘다고 하면 55,000원까지 낮출 수 있다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55,000원 미치니 무조건 받아낸다? 아니요. 금리, 자, CB, 컨버터블 본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인데 내년 3월 8일 날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차피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진양권 회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을 돈을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이들이 최소한 수익을 낼 수 있는 활동을 통해서 나갈 수 있게끔 만들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회사로 돈이 유입되는 건데. 맞아요. 주가를 부양하겠죠. 자, 주가를 부양할 거라고 하죠. 돈을 입금하는 거니까. 그 다음 시나리오가 더 지금 중요합니다. 보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이 부분에 전환사채에 있는 애들을 손실을 보지 않게끔. 왜? 엄청난 세력들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 이들 이미 만일에 45,000원에 끝나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기만 한다. 근데 이자가 1%밖에 안 된다. 그럼 이들이 원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나를 특정인으로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해주면 안 되냐? 왜? 이미 손실을 본 제3자 배정, 컨버터블 본드, CB, 사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을 본인들한테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겠다. 그런 평단가 낮출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지금 전환사채를 투자를 해버렸죠. 3자 배정 유상증자를 단행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왜? 가격을 바꿀 수 없는 조건이거든요. 전환사채와 달리. 그렇게 되면 이들은 분명히 클래스 1이든 2든 간에 정해진 가격을 가지고 손실을 봐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컨버터블 본드를 발행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분명히 하나의 기업을 인수할 거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좀 더 보도록 하시죠.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재료보다 중요한 건 수급이라는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쩐주들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소지섭이, JJS에, 그죠? 소록수. 자금이 1,500억이 넘는 사람이에요. 자, 소록수 보여드릴게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이 종목 보게 되면 김복덕이라는 사람이에요. 1대 14의 무상증자를 동원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 1,500억 있어요. 근데 자, 전자공시상을 보여드려야겠네. 자, 여기까지 볼게요. 결국 시나리오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들의 세력들을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김복덕 씨만 빠졌죠. 김복덕 씨 누구라고 했어요? 소록스의 전 대표. 다 팔고 나갔어요. 현금화 90억. 자, 이들 돈 합치면 3천억이라고요. 그쵸? 그러면서 제가 하이트론 이야기를 해드렸죠. 하이트론. 하이트론 주가 어땠어요? 이렇게 미친 듯이 갔죠. 하이트론. 자, 봅시다. 이거 접촉 중이라는 말 한마디로 제가 이때 여러분들 좀 관심을 좀 가져봐라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제가 이때 마지막으로 이거 전환사채 또 나왔다. HLB 생명과.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거 확정입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요거까지만 보도록 하시죠. 자, 이게 언제냐면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 한 달 전. 그죠? 이거 빠진 이유는 뭐냐면 생명과학 이슈 때문이었어요라는 영상이었어요. 자, 새벽 3시 36분입니다. 자, 좀 새벽부터 영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오늘 의미 있게끔 오랜만에 진짜 좀 기업을 좀 방문하게 돼서 여러분들 이 사실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새벽부터 영상을 시작하고 있어요. 오케이, 이 말을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생명과학에 대한 이 전환사채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500억의 사채를 발행한다? 근데 1200억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뭘 했어? 빚을 갚는 행위를 했는데 빚을 500억을 또 늘린다 이거야. 그죠?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죠? 자, 쌍용차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세력 다 얘기하면서 과거 영상을 틀어주면서 한 달 딱 첨부해서 이거 특정적으로 자 김복덕 씨 얘기하고 정확히 얘기했죠. 이 HLB 바이오 스텝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여러분께 500% 오르는 종목 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결국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하이트론 미친 듯이 갔죠.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부터 말씀드렸던 그대로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HLB와 HLB 생명과학을 잘 보게 되면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이야기, 그죠? 아니 뭐 10%면에 나와 있는 사실을 얘기하면 뭐예요? 이윤 보게 되면 1200억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기업인데 자기 자본을 늘렸는데 갑자기 빚을 늘려. 그죠? 근데 얘도 신고가를 뚫었던 자회사예요. 사상 신고가. 그죠? 그리고 HLB도 사상 신고가를 뚫었던 종목이에요. 보시게 되면. 근데 하나 더 있다고요. 테라피틱스 이런 거 신고가를 못 갔죠. 그룹사 중에 가장 핵심적인 애들. 제약. 그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어떤 흐름이에요? 지금 다 뚫었는데 얘가 비만 치료 관련된 사업을 했었다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AI 신약 기업 투자했죠. 그리고 뇌질환 질환제 투자했죠. 소룩스와 HLB의 공통점이 뭐예요? FDA 임상, 치매 치료제, 간암 치료제, FDA 임상. 그죠? 소룩스 들어와 있죠. 1대 8의 무상증자, HLB 바이오 스텝. 뭡니까? 1대 14의 무상증자. 자, 하나의 기업을 인수합니다. 자, 요 부분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하이트론 아니라고 했어요. 지금 잔파동만 나와도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은요. 여러분들께 좀 잠시만요. 자, 영상에서 풀어드리는 게 좀 그러니까요. 이게 제 번호예요. 01048도 공유하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반드시 눌러주시고 타짜, 주식 타짜라고 해서 정확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막 주식 추천하고 이러지 마세요. 스팸 문자 걸려요. 스팸 문자 걸리면 못 받아요. 자, 다시 한 번 더 보내주시고요. 3번 이상 불발 나오게 되면 스팸 문자 걸려서 통신사에서 풀 수 없어요.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주식 타짜라고 해서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십시오. 하이트론처럼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이게 주가 조작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 정확히 전환사채에 대한 가격 이 자료도 여러분들께 하나 정리해서 보내드릴 텐데 자, 일단은 HLB 전환사채 가격 옵션에 대한 부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들은 위로 아래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 옵션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다 정해놨고요.
대응 전략 자료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시게 되면 향후에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도 스스로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M&A 추진 기업. 자, 분명히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미친 듯이요. 자, 일단은 지금 움직이지 않아요. 탁 움직이게 되면 하이트론처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자, 이 부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텐데 어떻게 보내드릴까? 이게 낫겠다. 자, 주식타짜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일단 보내주시고요. 자, 이 자료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인 분들 분명 기회가 온다라고 해서 이때도 근데 대응하지 못했던 분들 지금 털리는 구간 아니라고요. 흔들면서라도 분명 클래스 1 확정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봐야 될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 중에서 저희 투자 방법에 대한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에 있었던 그 경험을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미리부터 말씀드리는데 이 방식은 쉽지 않아요. 다만 바꿔야 돼요. 자, HLB 처음 소개시켜드린 게 2월 달에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를 바꿀 때 힘있게 달려나간다고 했죠. 그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힘있게 달려나갈 거라 했죠. 플러스 알파적으로. 학회 있으면 학회 이벤트가 있다 했죠. 이런 부분들은 시장을 먼저 보고 바이오 시장의 산업의 사이클을 보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면서 체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픽을 하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께 HLB와 알테오젠 바이오 종목들을 전부 다 소개시켜드리면서 상단과 하단에 대한 공통점을 말씀드렸어요. 4월 8일부터의 방향, 3월 26일의 고점, 그리고 2월부터 달려나가는 코스닥의 이 쌍두마차. 결국은 뭐냐면 HLB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보유하신 주주 여러분들이 알파의 수익, 그죠? 이런 부분들 모르는 사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제가 새벽부터 영상을 찍는데 큰 힘이 되고요. 오늘 마지막 탐방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오후에 진행할 거니까 주식타짜라고 해서 그래요. 문자 보내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라이브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선배님들이 항상 올바른 투자의 방식을 통해서 성공하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제가 교육도 도와드리고 있는데 잠깐 교육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일단 주식타짜라고 보내주시면 교육 채널 하나 만들어 볼게요. 예? 자, 이런 교육을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자, 참여하시고요. 자,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한양행. 이렇게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HLB. 임상에 대한 부분이 지연되었지만 이렇게 상승하는 이유 뭘까요? 알테오젠.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보로노이. 이렇게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산업의 사이클입니다. 그 산업의 사이클은 이 바이오 업종은 뭐에 민감하죠? 금리에 민감합니다. 자, 금리 인상 기조에서 동결 기조로 바뀌는 2월부터 주가 흐름은 예정돼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금리 인하 사건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단행한다고 한다면 이 바이오 종목들이 훈풍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는 이렇게 안 좋은가를 봐야 되겠죠. 왜 그렇습니까? 사이클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망하지 않는다라는 기업에 투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 주식 투자라는 겁니까? 물론 리스크 관리, 손실률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요? 자,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종목을 보면서 투자하는 건 아닌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교육을 도와드리는 이유는 자, 항상 중요한 것은 자, 시장의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해라. 그리고 산업의 사이클을 보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업종의 분위기를 보고 그리고 종목을 찾아라.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장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제롬 파월이 금리 인하라는 부분도 분명히 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요소고요. 그 이후에 결정되는 부분 중에서 바이오, 엔터, 2차 전지, 반도체. 자,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그쵸? 일반 항암제,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다 아닙니다. 그죠? 자, 우리 그러면 자, 반도체는 그냥 있나요? 아니죠. 어떻게 다릅니까?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그 중에서 어떠한 업종을 움직이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는 2차 전지 업종을 건드린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부적인 부분에서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전해
어느 부분을 우리가 손을 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분위기는 완벽하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엔 엔캠의 주가가 상당히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죠.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어떻습니까? 양극재의 핵심 소재인 전구체입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도 불구하고 엔캠의 주가는 화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에코프로 머티의 주가는 상승 기조에 있죠. 자, 이 부분을 따졌을 때 우리는 이면에 있는 사실 중에 엔캠의 이 수급은 에코프로 머티의 수급이 이어지면서 지금 반대인 경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전환사채 이야기 그리고 어떤 핵심 소재에 대한 이야기,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주 다 좋습니다. 둘 다 IRA 법안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왜? 전구체, 전액 모두 중국이 1등 생산국이거든요. 그러나 이런 보이지 않는 사건들을 추적하면서 결국은 손실률을 0으로 끌어내리고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과정 중에서 영원할 것 같았던 삼성전자의 주가도 이렇게 추풍낙엽처럼 빠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과거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하락 그리고 영원할 것 같았던 에코프로의 하락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이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시는 아니신지요? 우리는 시장이 변하고 산업의 사이클이 변하면 우리가 과거에 봤었던 그 업종이 아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장할 수 있는가? 시장은 어떻습니까? 미래의 성장 가치를 현재의 할인율로 땡겨오는 거예요. 주가는 항상 어떻죠? 미래의 주가를 선반영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들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수급과 보이지 않는 그들과의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방산 관련주들이 힘있게 달려나가고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들이 힘있게 달려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해리스, 트럼프 누가 되든 간에 국방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 무기, 그죠? 방산에 대한 부분은 강조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수출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뻗어나갈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감히 예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치게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태성, 유리기판, JNTC 이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항상 손실을 보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오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손실을 보지 않는 투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아래를 보는 투자,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실수는 안 나와요. 손실률은 0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 내부적인 이 업종 내에서 종목의 픽만 달리한다고 한다면 결국 뭡니까? 손실의 확률은 제로로 돌리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주식을 투자하면서 종목을 믿으면 안 돼요. 무엇을 믿어야 되죠? 자, 한 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두산 로보틱스라는 종목, 로봇 관련 회사죠. 1월 달부터 주가가 빠집니다. 12월 달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주가가 빠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별 종목, 작은 놈이 빨리 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혼자만 움직이는 이 로봇 관련주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꼬라박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혼자만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동반적으로 같이 흐름을 같이 하는 것인가? 이 부분을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금양이라는 종목이 여기서 빠질 때 에코프로를 보면서 이 종목은 너무 비싸구나. 그러다 보니 금양을 선택합니다. 7월 26일 날 고점입니다. 오르는 시각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하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왜 올랐을까요? 다른 2차 전지 관련주 모두 안 좋은데요. 그게 바로 빠져드는 겁니다. 빠져들지 않아야 됩니다. 나 혼자 움직이는 건 없어요. 시장은 항상 어떻게 된다? 섹타의 이동을 분명히 추종한다.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으면서 항상 중요한 건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의 진리. 혼자 움직이는 종목을 경계하여라. 두 번째 뭡니까? 항상
시장이라는 부분이 하락했을 때 내가 포트폴리오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 있고 더 상승 주다가 꼬라박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그게 바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스하는 전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여러분들께 합리적으로 그리고 이성적으로 때로는 물타기 좋습니다.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어떨 때 물타기를 해야 됩니까? 자, 산업의 사이클이 발전됐을 땐 불타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불타기 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주식 투자에 한 발짝 더 다가서고 있을 겁니다. 주식타짜 안교수였습니다. 같이 가보시죠.